자, 뭐 40분 이제 바짝 한번 해보자고요. 자, 우리가 이제 봐봐요. 처음에 뭐 배웠어요? 계약의 성립. 그렇죠. 또 동시행이 한 번 거는 뭐 동시행. 자, 계약의 성립을 배웠죠. 계약의 성립이 끝나고 뭐 배웠어요? 계약 체결상의 가실 책임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테마가 흘러가는 과정을 보라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내용도 중요하기는 해요. 그러면 이게 흘러가는 과정을 보라고요. 자, 그럼 다시 정확하게 한다면 우리 첫 시간에 뭐 배웠어요?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이 배우고 그거 끝났어요. 뭐가 배웠죠? 계약의 성립, 그 다음에 계약 체결상의 가실 책임, 그 다음에 동시 이행 항변권, 그 다음에 이하부담, 그 다음에 제3자를 위한 계약. 그러면 제3자를 위한 계약, 지금 테마들이 다 나오는 테마들이에요. 그러면 선생님 저는 그러면 뭡니까? 자, 문제를 자꾸 풀려면 뭐예요? 요 요약서를 자꾸 읽어봐요. 나올 수 있는 지문을 다 모아놓은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요 지문에 대해서 자꾸 익숙해지면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한번 보죠. 자, 계약에 뭐라고 써놨어요? 해제. 해제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근데 이제 시험 문제가 자꾸 이렇게 나와요. 요 의자를 뺀다고. 의자를 빼가지고 뭐가 자꾸 나와요? 여기 읽어봐요. 계약의 해제라고 자꾸 나와. 그래서 그러니까 만약에 앞에 계약의 해제 그러면 저희가 의자를 집어넣으라고. 계약의 해제 이렇게 적어봐라. 자, 그러면 그 옆에다가 그러면 우리가 한번 써봐요. 자, 해제와 해지의 구분을 우리가 좀 해놓으셔야 돼. 정확하게 딱 틀을 잡아놓으라고. 벌써 자, 계약의 해제, 해제하고 해지의 차이점은 뭐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하나는 재고요, 하나는 집니다. 미쳐버려요, 미쳐버려. 자, 그러면 이제 이거는 쓸 필요가 없고요. 여기 봐봐요. 자, 봉우리가 몇 개예요? 5개. 무슨 산이에요? 앞으로 오봉산 그러면 안 돼. 민법 총칙산이라고 생각하면 돼. 민법 총칙산은 5개 봉우리가 있어요. 자, 첫 번째 봉우리가 뭐냐? 이게 뭘까요? 이게 법률행위야, 법률행위. 자, 법률행위. 두 번째 봉우리 정상 이름이 뭘까요? 어사 표시가 돼. 세 번째 봉우리가 뭘까요? 요거는 대리라는 봉우리예요. 그러면 여기와 관련돼서는 뭐예요? 무효와 취소의 봉우리야. 요거는 조건과 기한으로서 뭐예요? 구간이라는 거야. 그래서 민법 총칙도 일단 틀이 잡혔어요. 자, 그러면 봐봐요. 법률행위 선을 넘으면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어사 표시. 어사 표시가 넘어가면 대리가 넘어가면 무효와 취소. 그러면 무효 취소가 넘어가면 조건과 기한. 그러면 요 산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법률행위 요걸 넘어가야 되는 거야. 그럼 봐봐요. 법률행위는 뭘로 구성되어 있죠? 어사표시. 법률행위란 어사표시를 필수 불가결하는 법률 요건이다. 그러면 어사표시를 넘으면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대리가 기다리고 있죠. 그러면 어사표시를 받는 자, 무슨 자가 될까요? 수동대리, 어사표시를 하는 자, 능동대리가 돼. 그럼 무효와 취소가 넘어가려면 뭐예요? 법률행위를 넘어가야 돼. 그러면 무효와 취소는 모든 법률행위에서 준용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조건과 기한은 뭘 넘어가야 돼요? 법률행위를 넘어가야 돼. 그러니까 우리 법률행위를 몰라서는 절대 법을 논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이제 저랑 같이 했으니까 자, 법률행위 넘어가면 무슨 표시? 어사표시. 어사표시 넘어가면 대리 넘어가면 무효와 취소 넘어가면 조건과 기한, 그걸 부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는 해제와 해지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럼 계약에서만 적용이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해제해지는 모든 법률행위에서 적용된다. 이러면 틀린다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계약에서만. 그렇죠. 그걸 머릿속에 잡아놓으라는 거야. 원래 민법 총칙은 물권법과 계약법의 공통점을 규정하는 게 민법 총칙이거든. 그러면 봐봐요. 해제해지는 그러면 뭘까요? 자, 여기에다 써놔요. 단독행위야. 요거는 무조건 잡고 가야 돼. 이번 달 단독행위예요. 자, 해제하려면 상대방이 있어 없어요? 있어. 그러면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가 되네. 해지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보면 해제는 어디에서만 적용이 있어요? 계약에서만. 이걸 자꾸 구분을 못해. 구분을. 그러면 요거는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공통점이 계약이야. 계약. 이것도 계약이에요. 근데 차이점은 뭐예요? 여기에다 앞에다 써요. 일시적 계약이라고 써놓고 요거는 계속적 계약이라고 써놓으라.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해지는 그러면 법적 등기는 단독행위야. 어디에서만 적용이 있죠? 계약에서만. 조심해야 돼. 그러면 해지는 모든 법률행위에서 적용된다. 이러면 틀려요. 어디에서만 적용된다? 계약. 법적 등기는 계약이 아니라 뭐예요? 단독행위라는 것. 이걸 조심해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똑같은 이치예요. 저도 1학년 때 들어갈 때 그게 이렇게 헷갈리더라고. 그러니까 해지의 법적 성질은 단독행위지만 어디에서만 적용이 있다? 계약에서만. 그러면 모든 법률행위에서 적용된다. 이러면 X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차이점은 요거는 무슨 계약이 읽어봐요. 일시적 계약. 요거는 계속적 계약이라는 거. 자, 그러면 여기에다 건자를 한번 조그맣게 써봐요. 건. 요게 건. 요거 이제 공통점은 또 건 이러면 안 돼요. 자, 형성건이라고 써요. 형성건. 자, 형성건 그러면 아까 개념 적었죠. 일방적 의사표시에서 효과가 발생하는 것. 이게 무슨 건? 형성건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줄을 끊었고요. 그러면 해제하죠. 체제의 차이점은 또 하나 있어요. 요거는 뭘까요? 요거는 자, 원상 회복 의무. 원상 회복 의무예요. 요거는 무슨 의무일까요? 자, 청산 의무라는 거. 청산 의무. 자, 그러면 여기에서 또 하나 구분할 거는 원상 회복 의무를 뭐라고 그래요? 소급표. 요거는 장례효. 이렇게 되는 겁니다. 둘 다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맨 밑에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해놔서 마지막 칸을 공통점은 손해배상 청구라고 써놔요. 손해배상 청구. 아주 뭐 보니까 글씨도 잘 쓰고 좋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요거부터 이제 머릿속에 말뚝을 세워 놓자고요. 자, 해지. 무슨 행위? 단독행위. 해제건, 해지건은 무슨 건? 형성건. 어디에서만 적용이 있다? 계약에서만. 그러면 해제는 무슨 계약이에요? 일시적 계약. 해지는 계속적 계약. 자, 핸드폰을 그러면 해지한다. 해지. 보험금을 해지 사유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걸 의미를 잡아야 돼. 그러면 여기와 관련돼서 그러면 여기 봐봐요. 원상회복 의무, 청산 의무, 소급표, 장례효, 손해배상 청구권. 이렇게 손해배상 청구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그럼 둘 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 이걸 잡아야 되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자기가 그러면 이제 지우는 순간 어때요? 싹 지워진다고. 자, 지워져요. 지워지면 안 돼요. 머릿속에.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자, 해지. 무슨 행위? 단독행위. 해지건 공통점은 형성건이고 해지는 어디에서만? 계약에서만. 일시적 계약, 계속적 계약. 자, 여기는 원상회복 의무. 여기는 뭐예요? 청산 의무, 소급표, 장례효. 둘 다 손해배상 청구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손해배상 청구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면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정리를 해줘야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아주 책을 이렇게 이제 써놨네요. 자, 그러면 여기에다 이제 해봐요. 이 앞에다 이제 한번 써봐요. 자, 그러면 여기에다 이렇게 써놔요. 아까도 설명했듯이. 자, 뭐라고 써놨어요? 계약 해제. 그러면 이 계약 해제는 앞에 뭐가 생략됐다? 의가 생략됐다는 거. 그러면 계약 해제와 해제 계약은 같다 다르다라는 것. 이걸 잡아야 돼. 자, 그러면 이거 한번 읽어볼래? 법적 정지는 단독행위. 요거는 계약이 된다는 거야. 계약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제 계약도 계약이고 합의 해제도 계약이라는 거야. 그러면 다음 중 연결이 잘못된 것을 골라라. 해제 계약은 단독행위다. 이러면 틀린다라는 겁니다. 해제 계약은 뭐라는 거예요? 계약이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다 이제 계약 동그라미 쳐놓고요. 이거는 합의에다 동그라미 쳐놔요. 자, 공통점은 뭐예요? 둘 다 소급표. 해제가 발생하니까 둘 다 소급표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걸 생각하면서 이 지문을 해석해 나가야 돼. 자, 그러면 자기가 이제 또 문해력이 있는지 우리가 확보를 해 나가야 되겠죠. 자, 1번을 이제 해석해 나가 보도록 하죠. 계약이 합의 해제되기 위해서는 잘라봐요. 잘라서요. 자, 여기에서 그러면 요거죠. 뭐예요? 읽어봐요. 합의 해제, 계약이죠. 쌍방 당사자의 표시행위에 나타난 의사의 내용을 서로 객관적으로 일치해야 되고, 왜 객관적으로 일치해야죠? 계약이니까. 자꾸 생각을 해야 돼. 기본 지금부터 생각하는 연습을 우리가 해줘야 돼요. 자꾸 생각을 안 하니까 자꾸 공부 범위가 많이 늘어나는 거야. 그러면 객관적으로 일치해야 되고, 이건 이렇게 동그라미 쳐놓고요. 청약과 승낙이라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합의 해제, 계약 후 당사자 쌍방의 계약 실행 의사를 계려 또는 포기를 내서 쌍방 모두의 이행 제공이나 채공 없이 장기간 방치한 경우도 결론 뭐예요? 인정된다. 그러면 이 말은 그러면 끝까지 뭘 몰고 가야 돼요? 합의 해제는 뭐다? 또 까먹었다. 계약이라는 거. 계약이라는 거. 자, 계약 해제는 단독행위다. 이렇게 걸어가는. 자, 지금부터 습관을 잘 들여놔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면 두 번째 문장으로 우리가 가볼까요? 두 번째 지문. 다 지문들이 고시 지문들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자, 잘라봐요. 뭐예요? 합의 해제. 자꾸 자르는 연습을 해줘야 돼요. 자, 민법은 잘라놓고. 그러면 합의 해제 요거 줄쳐놔요. 합의 해제는 뭐예요? 계약이에요. 계약입니다. 자, 해제는 뭐예요? 해제는 소급표가 있다. 계약이지만. 자, 소유권은 당연히 매도인에 복귀하는 것이므로 합의 해제에 따른 매도인의 원상 회복 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라 할 것이고, 이는 소멸시의 대상이 된다, 되지 않는다, 되지 않는다는. 여기서 포인트는 뭐예요? 요거죠. 자,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줄쳐놔요. 자, 그러면 소멸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걸 잡아두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또 하나 차게 써놓을 게 하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하나 써놔봐요. 자, 등기 청구권이라고 하나 써놔요. 자, 우리 여기 등기 청구권 몇 종류? 등기 청구권은. 자, 등기 청구권은 일단 개념부터 잡자고요. 자, 등기 청구권은 사인이 사인한테 등기를 요구하는 권리. 이게 바로 등기 청구권입니다. 등기 청구는 두 종류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다 써요. 자, 두 개. 자, 물청과 채청이 있어. 물청, 채청. 자, 우리 물권법을 배우다 보면 등기 청구권이 많이 헷갈려요. 그러면 자, 물청이 뭘까요? 물권적 청구권. 자, 채청은 채권적 청구권이야. 오늘 이제 등기 청구권에 대해서 딱 틀을 잡아놔요. 자, 등기 청구권은 그러면 두 종류가 있다. 뭐가 있어요? 물청과 채청. 그러면 물청과 채청이 있다라고 생각해 놓고 그 옆에다 하나 받아쓰기 한번 해봐요. 자, 물권적 청구권은 자, 실체관계와 등기가 불일치할 때. 자, 실체관계와 등기가 불일치할 때, 불일치. 자, 채권적 청구권은 실체관계와 등기가 일치할 때.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여기까지 한번 잡아보자고요. 등기 청구권은 자, 물청과 채청이 있다. 물청은 실체관계와 등기가 불일치할 때, 채청은 실체관계와 등기가 일치할 때, 등기가 일치할 때.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자, 그러면 미리 한번 연습을 한번 하고 가자고요. 자, 이제 까먹었어. 자, 봐봐요. 자, 채청, 등기 청구는 두 종류가 있어. 물청과 뭐가 있다? 채청. 물청은 실체관계와 등기가 불일치할 때, 채청은 실체관계와 등기가 일치할 때. 자, 그러면 한번 우리가 이제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A가 집안채가 있어요. B, 요거 이제 이하고 써보자고요. 자, A가 C라는 사람이 강제 집행이 들어올 것 같아요. 그래서 A가 뭐다? A하고 B하고 통정을 했어. 통정을 했어요. 그럼 이전 등기까지 갖춰졌거든.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우리 통정의 배시에서 등기 정권이 하나 발생합니다. 자, 실체관계, 그러면 실소유자는 누구예요? A죠. 등기 명의는 B죠. 일체, 불일체. 일치. 그럼 통정의 배시에서 등기 정권은 채청, 물청, 불청. 그렇구나. 자, 그러면 A는 B한테 뭘 요구하죠? 말소 등기를 요구하죠. 그럼 거기 끝에다 써요. 말소. 자, 끝에다 말소. 말소가 들어가면 통상 물청이야. 자, 그 옆에다 점 찍고 법정이라고 하나 써놔요. 법정이 들어가면 물청이야. 자, 그러면 채청은 이전이라고 하나 써봐요. 이전. 이전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통상 채청이야. 자, 설정이라고 하나 써놔요. 설정이 들어가면 통상 채청이야. 근데 이전이 들어가서 물청이 하나가 있어. 나중에 배울 진정명의 회복등기야. 진정명의 회복등기. 자, 연습을 한번 해보자고. 일단 원칙만 따져놓자고. 이번 달은 말소 또 까먹었다. 말소, 물청. 이전은 채청, 법정, 물청, 채청, 물청입니다. 이전, 채청, 설정, 채청.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이전이 들어갔네. 채청, 물청, 채청. 그걸 우리가 따져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오늘 중요한 거 하나 배웠어. 등기 청구권. 해제와 해지의 차이점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지문을 해석해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봐봐요. 그러면 이번과 관련돼서는 그러면 자, 여기 한번 뭐라고 써놨어요? 여기 한번 보죠. 여기에다 동그라미 쳐놔요. 뭐라고 써놨죠? 말소. 말소는 물청, 채청, 물청. 물청은 그러면 자, 소멸시효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나가는 거네. 자, 이거 해석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야. 기초공사를 해놓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 번째 그러면 한번 보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한번 잡아보죠. 자,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계약 해제. 해제는 무슨 행위? 단독 행위. 합의 해제는 계약. 공통점은 소급표 해제가 발생하죠. 그러면 계약 해제와 합의 해제의 공통점은 둘 다 뭐가 소급한다? 소급표가 발생한다는 거야. 자, 그러면 이걸 자연스럽게 해결해 나갈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3번을 보죠. 3번은 우리가 이제 보시면 자, 계약은 읽어봐요. 소급적으로 소멸하고 잘라요. 채무자가 채무가 이행된 경우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으로 뭐다 청산된다라는 거네. 그러면 지금 요 소급표와 관련돼서 요 밑에다 써요. 요때 계약이죠. 그러면 요거는 뭐예요? 해제 계약이죠. 해제 계약이죠. 해제 계약과 관련돼서. 그러니까 해제는 뭐예요? 결론적으로 소급표가 발생하거든. 그러면 계약은 소급적으로 소멸하고 채무가 이행된 경우에는 부당이득 반환 채무로 청산된다. 오케이. 자, 두 번째 해석하러 가자. 자, 잘라요. 그러면 여기에서 공통 어디가 포인트예요? 합의. 줄쳐놓고 합의 해제는 법적 정지는 요 밑에다 써요. 계약이잖아. 계약. 요거 줄쳐놔요. 요거는 해제야. 해제. 자, 그러면 여쭤볼게요. 자, 이제부터 출발합니다. 잘 해석해봐요. 합의 해제는 뭐다? 계약. 자, 해제는 단독행위. 그럼 앞에는 계약이고 뒤에는 해제거든. 같아 달라요? 다르죠. 그러면 결론 나왔네요. 합의 해제의 경우 민법 535조, 543조 이하, 553조는 단독행위로서 합의 해제는 즉 해제에 대한 규정을 적용되지 않는다. 줄잖아요. 않는다. 그렇죠. 앞에는 계약이고 뒤에는 단독행위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천천히 해석해 나갈수록 지금부터 걸음마 단계를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가보죠. 그러면 여기 이제 봐봐요. 자, 합의 해제의 경우 잘라요. 자꾸 잘라서 연습을 한번 해서요. 자, 경우. 자, 합의 해제 뭐예요? 자, 그러면 계약이라고 써요. 자, 반환을 금전에 받은 날로부터 요거 줄잖아요. 받은 날로부터. 자, 요거는 해제 규정이야. 해제.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앞에는 뭐예요? 계약, 뒤에는 해제. 무슨 행위예요?
단독행위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받아날 금전에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줄잖아요. 자, 그럼 결론 해석 다 끝났네. 자, 이것도 무진장 어려운 질문이야. 따지고 보면 이걸 생각 안 하면 다시 한번 연습해 봅시다. 합의해제는 뭐라고요? 계약. 그러면 요거는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하는 것은 해제 규정이거든. 그럼 앞에는 계약이고 해제는 무슨 행위다? 단독행위야. 그럼 결론적으로 합의해제의 경우 반환할 금전에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하는 것은 아니다. 이다 이러면 틀린다라는 거야. 그러면 기억을 해석을 잘 했고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또 한 번 봐봐요. 자, 자꾸 잘라. 자, 잘랐어. 잘랐어요? 다시 읽어봐요. 계약이라고 써요. 자, 채무 불이행 책임은 요거는 법정 해제야. 법정 해제. 그러면 여기는 앞에는 뭐라고 써놨어? 읽어봐요. 계약. 뒤에는 해제. 그럼 앞에는 계약이죠. 뒤에는 단독행위야. 그러면 이제 해석하러 가죠. 합의해제의 경우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동그라미 쳐놔요. 없다. 당연히 없다는 거야. 진짜 어려운 질문이야. 이렇게 해석을 안 하면 지금부터 이제 근엄마 단계로서 자꾸 문해력을 확보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맨날 기분상에 어떨 때는 있다, 어떨 때는 없다 이렇게 나오니까 그냥 맨날 이제 도구마에 빠져. 맨날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이것만 하긴 한다고. 그러니까 제대로 해석하면 외울 게 없어.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제 그러면 이혼과 관련돼서 다시 해석해봐. 합의해제는 뭐라고? 계약 채무 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은 법정 해제거든. 그러면 법정 해제는 해제야, 해제. 그러면 무슨 행위죠? 단독행위. 요거는 계약. 그럼 채무 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다가 아니라 없다. 오케이. 그렇게 딱딱 눌러놓으라고. 자, 이번과 관련돼서 그러면 또다시 이제 5번 지문으로 가보죠. 자, 합의해제 되면 잘라요. 잘랐어요? 예, 그러면 합의해제는 뭐라고? 계약이죠. 그런데 여기는 뭐가 붙었어? 해제. 해제는 뭐가 있다? 소급표. 자, 그러면 그걸 생각하면서 팁니다. 계약은 소멸시효가 소급하여 소멸함으로 동그라미 쳐요. 맞네요. 원상회복 의무가 발생하지만 잘라요. 그러면 이제 소급표가 즉 원상회복 의무거든. 이로 인해서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맞네요. 자, 소급표라는 것은 봐봐요. 쭉 갑니다.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뒤로 거슬러 올라가죠. 그러면 요 중간에 제3자가 낄 수 있어, 없어? 있어. 있잖아요, 제3자가. 그렇죠? 그러면 제3자 보호 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는. 자, 그러면 다시 이제 해석해 볼까요? 다시 이제 봐봐요. 합의해제 되면, 자, 합의해제는 뭐죠? 또 까먹었다. 계약이잖아. 근데 그러면 계약 해제하고 해제의 공통점은 해제. 둘 다 뭐가 있다? 소급표. 그죠? 그러니까 소급하여 소멸함으로써 원상회복 의무가 발생하지만 이로 인해서 제3자의 권리를 읽어봐야 해하지 못한다. 오케이. 해석 제대로 끝났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과 관련돼서 우리가 한번 해보죠. 자, 합의로 해제권을 유배했대요. 유보 동그라미. 자, 채무불이행으로는 법정 해제권의 발생을, 그러면 채무불이행으로는 법정 해제권이 있네요. 발생을 배제하지 못한다. 자, 당연히 뭐예요? 합의 해제로 유보한 경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여기 다시 한번 잡아봐요. 이거는 계약, 뒤에는 또 까먹었다. 단독행위라니까. 그렇죠? 그럼 앞에는 계약하고 단독행위는 다르거든. 그럼 결론적으로 이제 봐봐요. 법정 해제권의 발생을 읽어봐요. 배제하지 못한다. 당연히 그러면 합의 해제를 유보했더라도 채무 불이행이 생기면 이때는 뭐에 해제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요 소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6번과 관련돼서 해결이 됐고요. 자, 7번과 관련돼서 또 잡아봐요. 잘라요. 합의 해제로 해제한 후 동그라미 쳐놔요. 자, 합의 해제는 뭐라고요? 계약이죠. 해제는 또 까먹었다. 소급표가 있다라고 그랬잖아. 자, 해제된 매매계약을 부활시키는 약정도, 약정 동그라미 쳐놔요. 약정.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봅시다. 계약법 처음부터 어디까지? 또 까먹었다. 임대차 전까지. 강행규정, 임의규정. 그러면 약정도 계약자의 원칙상 결론 읽어봐요. 허용된다. 그렇죠?
얼마나 초보자들은 이런 지문이 어려울까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러면 이제 8번과 관련돼서 우리가 한번 볼까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한번 보죠. 계약이 일부 이행된 경우 잘라봐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자, 볼까요? 뭐 하고 있는지? 또 다 까먹고 왔어. 여기 뭐 하고 있어요? 합의 해제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지문상으로 보면 뭐예요? 앞에 뭐가 생략돼 있다는 걸 주어가 없으니까 그 지문 자체로는 해석할 수가 없어. 그럼 아까 여기 봐봐요. 여기 그러면 뭐라고 자기가 해야 돼? 8번 앞에. 여기에다 써요. 무슨 해? 합의 해제라고 써야죠. 자, 그럼 써봐요. 합의 해제. 합의 해제. 그렇죠? 합의 해제는 뭐예요? 계약이죠. 그럼 일부 이행된 경우. 일부 이행이 됐대. 계약이 일부 이행이 됐답니다. 그러면 언상 회복에 관해서도 의사가 일치해야 된다. 왜? 계약이니까. 자꾸 앞에다 주어를 붙여봐야 돼요. 계약이니까.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우리 첫 시간에 뭐예요? 청약과 성락의 합치를 가져와야 되거든. 자, 그걸 생각하면서 진짜 재밌어. 민법은 명지문이야. 지문을 읽어보면 진짜 이런 지문이 왜 나오게 되는 걸 의미를 알면요. 진짜 재밌어. 민법은. 애인보다 더 재미있어요. 짜릿짜릿합니다. 짜릿짜릿하다는 거. 지문 자체가. 지금 모르니까 미치고 한 장을 노르시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문장을 가보죠. 자, 계약 당사 일방이 계약 해지에 관한 조건을 제시한 경우 잘라요. 잘랐어요? 그럼 여기에서도 뭐라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뭐가 빠졌어요? 합의 해제. 그러면 계약 해제에 관한 조건을 제시한 경우 조건에 관한 합의가. 자, 그러면 여기 보죠. 합의가 이루어져야 돼,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져야 되겠죠. 이유는 계약이니까. 그죠? 재밌죠? 재밌습니다. 진짜 재밌는 문장들이야. 근데 머리를 쓰면요, 민법은 짜릿짜릿해요. 지문날로. 민법은 재밌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그러면 오늘 딱 기본은 잡아야 돼. 자, 봐봐요. 자, 계약의 해지하고 해제 계약은 같다, 다르다. 계약의 해제는 뭐예요? 단독행위. 그 다음에 해제 계약은 계약, 그렇죠? 계약입니다. 계약 공통점은 해제. 둘 다 뭐가 발생한다? 소급표. 이렇게. 자, 그걸 생각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걸 8개를 자기가 한번 해석하면, 한번 해석해 놓으면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다 풀 수가 있어.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둘 필요가 있고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또 보죠. 자, 뭐가 있어요? 법정 해제. 그렇죠. 법정 해제입니다. 자, 법정 해제. 그럼 이거 한번 읽어봐요. 요거 동그라미 쳐놔요. 법정 해제. 자, 뭐라고 써놨어요? 채무 불이행 책임. 이게 법정 해제야. 법정 해제. 자, 법정 해제의 반대말은 뭐가 있죠? 그랬더니 안법정 해제권 이러면 안 돼요. 자, 법정 해제의 반대말은 약정 해제야. 써요. 요 밑에다가. 자, 그러면 해제권은 둘 종류가 있네요. 법정과 뭐가 있다? 약정 해제권이 있다. 자, 그러면 저기에서 그럼 여기 밑에다가 이제 그러면 취소라고 하나 써봐요. 취소. 취소 앞에 여기 뭐가 생략됐을까요? 선생님 빨리 하세요. 그래, 빨리 할게요. 법정이 생략돼서 법정 써요. 법정. 자, 법정이라는 것은 법률 규정이죠. 그러면 취소 사유는 법정 취소 사유는 몇 개? 또 다 까먹었다. 또 다 까먹었어. 자, 여기에다 가로 읽었어요. 제착사강이라고 써요. 제착사강. 써놓고 우리 안개입니다. 자, 제착사강. 제가 뭐예요? 제한능력자, 차고, 사기, 강박. 자, 31회 때 다음 중
자, 취소인 법률 행위를 골라라. 그럼 4개 중에 하나를 고르라는 거야. 제한 능력자, 착오, 사기, 강박. 그게 31회 때 2.5점짜리고요. 그러면 저기 봐봐요. 그러면 취소는 뭐밖에 없어요? 법정 취소 사유밖에 없어. 자, 그럼 문제 나가요. 자, 이제 문제 나가봐요. 자, 취소와 해제는 자, 법정 사유와 약정 사유가 있다. OX, X. 취소는 뭐밖에 없어? 법정 취소 사유밖에 없어. 근데 해제는 뭐고 있죠? 법정 해제권과 약정 해제권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거 조심해야 돼. 상당히 어려운 지문이에요. 이 문제. 그러니까 이런 게 우리가 민법에서 뭐죠? 취소 사유 그러면 법정 취소 사유, 약정 취소 사유가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해해 놓으라고. 세상에 약정 취소 사유가 많으면 세상이 복잡해서 살아 못 살아? 못 살아. 그러니까 취소 사유는 딱 4개를 법률이 규정해 놨다라는 거예요. 자, 취소 사유와 관련돼서 몇 개? 4개. 그러면 우리 외우고 갑니다. 제한 능력자, 착오자, 사기, 강박. 4개를 반드시 외워야 돼. 근데 취소 사유는 또 몇 종류가 있어요? 크게 2 종류가 있어. 절대적 취소 사유와 상대적 취소 사유가 있다라는 거야. 그럼 제한 능력자는 절대적 취소 사유, 착사강은 뭐예요? 상대적 취소 사유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급할 거 없어요. 민법은 하나씩 걸어가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법정 해제 그러면 뭐예요? 채무 불이행 책임. 요걸 우리가 잡아둬야 되고요. 우리가 법률의 규정에서는 대표적으로 이행 지체와 이행 불능을 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아주 정리를 잘 해놨네요. 자, 그러면 요 부분에 대해서 오늘 집에 가셔서 자, 요걸 이제 한번 요렇게 정리를 우리가 한번 해보자고요. 자, 뭐라고 써놨어요? 이행 지체, 이행 채권자 지체. 불완전 이행 중 초안이 가능한 경우, 이행 거저자를 맨 처리한 경우. 자, 이거는 대표적인 무슨 책임이에요? 읽어봐요. 채무 불이행 책임. 이거 외워야 돼요. 이행 자체는 독촉해야 돼야 돼. 해야죠. 최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행 지체는 결론적 해제의 의사 표시가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대표론적으로 이행지체, 이행질정, 불완전 이행 중 초안이 가능한 경우. 그러면 이때는 무효가 된다라는 거. 그거 한번 잡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행불능 정개행위, 사정 변경의 원칙, 최고의 최고 불요 특약이 있고요. 이행 거절의 의사 표시를 표시한 경우, 불완전 이행 중 초안이 불가능한 경우. 요거 한번 봅시다. 여기 봐봐요. 해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해제. 의사 표시했죠. 예? 이행불능은 어차피 최고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건 이게 중요한 거야. 요걸 우리가 한번 잡아달라는 거예요. 자, 이행불능, 정개행위, 사정 변경의 원칙, 최고 불력 더 이거는 최고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음 중, 자, 최고 없이도 해제할 수 있는 것을 골라라. 그러면 얘네들이 그래서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거야. 자, 제가 결혼 사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카메라 찍는 사람이 실수를 해가지고 다 날라먹었거든. 그래서 집에는 결혼 사진이 없어요. 근데 그 의사가 막 사진 찍는 사람이 아우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우리는 그런 사진 필요 없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되게 좋아하더라고. 자, 정개행위가 뭐냐면 자 봐봐요. 제가 결혼 예단을 하나 마쳤어. 양복을 마쳤어요. 그러면 11월 3일 날 결혼하는데 12월 5일 날 왔네. 12월 5일 날 왔어요. 그게 바로 대표적인 정개행위야. 최고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는 권리를 골라라. 그러면 얘네들을 고르면 되는 거야. 시험에 자주 출제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잡아두시고요. 해제의 의사 표시는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무효 이렇게 되는 거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봐봐요. 동그라미 쳐놔요. 뭐라고 써놨죠? 약정 해제권. 약정 해제권은 이제 불문. 약정 해제권도 당사자가 약정한 게 발생하는 거잖아. 그럼 이것도 최고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요거 한번 잘 잡아서 우리가 정리를 해 주셔야 되고. 자, 여기 봐봐요. 자, 정지조건부 줄쳐놔요. 정지조건부. 정지조건부는 어디에서 배웠어요? 민청에서 배웠죠. 자, 정지조건은 네가 공인중개사에 합격하면 티커를 사주마.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 정지조건부라 그래. 자, 정지조건부와 관련돼서 이렇게 꼬리표를 붙여서 뭐가 하나 써놔요. 장차 발생이네. 장차 발생. 자, 그러면 이제 봐봐요. 그러면 이제 한번 봅시다. 자, 조건 그러면 성립 여부예요, 허령 여부예요?
또 그게 안 잡혔으니까 그래. 자, 봐봐요. 제가 읊어드릴게요. 봐봐요. 그림을 그려놔요. 일반적 성립 요건은 당사자, 목적, 의사, 표시 이렇게 돼요. 그러면 효력 요건은 일반적 효력 요건은 권리 능력이 있어야 되고 의사 능력이 있어야 되고 행위 능력이 있어야 돼. 그러면 당사 목적은 학과, 적사, 학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돼. 의사 표시가 일치해야 되고 하자가 없어야 돼. 그러면 여기에서 특별 성립 요건이 있어. 대표적으로 혼인의 신고에서 방식이야. 대리권의 존재 그러면 뭘까요? 대리권의 존재 특별 효력 요건이 돼요. 자, 대리권의 존재는 특별 효력 요건이야. 그러면 조건은 어딜까요? 특별 효력 요건이야. 조건이 성취된 날 효력이 발생하는 거야. 기한이 붙으면 기한이 도래한 날. 그러면 조건이 성취되면 효과가 나타나겠죠. 그럼 체거할 필요 있어 없어? 자, 여기 봐봐요. 여기 이제 봐봐요. 해제의 의사 표시할 필요가 없다. 이게 차이점이 나타나는 거야. 이러한 조건이 발생하면 당연히 효과가 발생하는 거든.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정지조건부 해제의 의사 표시는 결론적으로 해제의 의사 표시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읽어봐요. 조건이 성취되면 효력이 발생하거든. 그러니까 조건이 성취되면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해제의 의사 표시는 하지 않아도 된다. 이게 차이점이 있다는 거야. 자, 실권약관이죠. 실권약관과 관련돼서는 우리가 여기 봐봐요. 실권약관 줄쳐놔요. 자, 잔대금 줄쳐놔요. 그러면 이제 이거와 관련되는 그러면 해제와 관계에서는 채무 불이행 책임이 발생하고요. 자, 체고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 이러한 조건만 성취되면 약관이 할 거든. 그러면 요거 동그라미 쳐놔요. 요거는 체고도 할 필요도 없고 해제 의사 표시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 요걸 우리가 잡아 놓고요. 자,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막 헷갈려. 막 이제 시험장 가서 채무 불이행 책임이 인정되느냐, 체고하느냐, 해제 의사 표시를 하느냐, 이게 이제 헷갈리기 시작해요. 그럼 이렇게 이제 잡아놓고 들어가야 돼. 자, 하나를 딱 샘플로 잡아놔요. 자, 이행지체. 이행지체는 뭐예요? 당연히 자, 채무 불이행 책임이 발생하고 체고를 여하고 해제 의사 표시를 하고 즉 뭐예요? 무효 효과는 무효가 될 수 있고요. 그러면 이행불능은 체고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체고를 여하지 않는다라는 게 이게 포인트고요. 약정 해제권도 뭐라는 거지? 체고를 여하지 않는다. 당사자가 약정했으면 결국이 이런 약정을 했으면 당연히 발생하겠죠. 자, 정지조건부는 장차 발생이죠. 그럼 여기도 특징이 뭐예요? 이때는 해제 의사 표시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그러면 실권 약관과 정대금은 뭐라는 거예요? 체고할 필요도 없고 해제 의사 표시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 요게 이제 기초니까 딱 잡아놓고 있어야 되고, 요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게 요 부분이에요. 자, 요 부분에 대해서 꼭 좀 잡아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기본 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한번 보죠.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거 여기 한번 봐봐요. 법정 해제권은 대표적으로 뭐예요? 채무 불이행 책임. 그러면 해제권의 종류는 크게 두 종류로 나눠진다. 뭐가 있다? 법정 해제와 약정 해제. 취소는 법정 취소 사유밖에 없어요. 약정은 없어요. 그러면 취소 사유는 그러면 몇 개? 4개. 제착, 사강. 제한 능력자, 착오자, 사기, 강박. 이렇게 이제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둘 필요가 있고요. 자, 무슨 지체예요? 이행지체. 이행지체는 법정 해제권이죠. 자, 채무 불이행 책임이죠. 그러면 1번과 관련돼서 이행지체까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죠. 채무자의 이행지체는 그러면 1번과 관련돼서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잘라요. 이제 하려면 당해 채무자가 주된 채무이어야 되고, 자, 이것도 시험에 많이 출제됩니다. 읽어봐요. 자, 부수적 채무. 부수적 채무를 이행하는데 지나지 아니할 때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자,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던 여기 봐봐요. 토지거래 허가제는 무슨 의무죠? 협력 의무죠. 부수적 의무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 그때는 뭐예요? 동시 이행항변 것도 발생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 부수적 채무를 불이행할 때 지나지 아니한 계약은 해제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잡아두시라는 겁니다. 자, 2번과 관련돼서 우리가 이제 한번 보죠. 자, 이번에 당사자 일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즉 이행지체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이행을 저기에다 줄잖아요. 뭐 해야 돼요? 체고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죠. 자,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자, 좋아요.
자, 4번 지문입니다. 자, 그러면 4번 지문, 3번 지문과 관련돼서 매수인이 이행지체에 빠뜨리기 위해서는 소유권 이전 등에 필요한 서류 등을 현실적으로 제공할 필요는 없으나 잘라요. 자, 잘라요. 자, 없으나 미쳤어요. 자, 없으나 자, 최소한이 이 서류 등을 준비하여 두고 그 뜻을 매수인에게 통지하여 잔금 지급과 아울러 이를 수령할 것을 최고 동그라미. 자, 이행지체는 뭐가 필요해? 최고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최고. 그러니까 요게 요 부분이야. 최소한 이행지체를 하기 위해서는 최고함으로써 요한다. 단순히 이행의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만으로 상대방의 이행지체에 따지게 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뭐가 필요하죠? 최고. 그렇죠. 최고라는 겁니다. 자, 4번입니다. 자, 5번까지 할 테니까 살짝 신경을 써요. 그러면 상당하지 않는 짧게 기간의 최고도 최고로서의 효력을 가지나 잘라요. 가지나.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해제권이 발생한다. 또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지 않는 최고도 유하고 상당한 기간이 지나면 해제권이 발생한다. 그럼 여기에서 끝까지 끌고 갈 거는 뭘까요? 자, 제목 또 까먹었다. 지금 뭐 하고 있어? 이행지체. 이행지체는 뭐가 필요해? 최고. 이걸 끌고 가란 말이야. 최고. 자, 최고로서. 자, 5번입니다. 매도인의 재고가 약정된 중도금 금액보다 현저하게 가다하고 매도인이 청구한 금액을 제공하지 않으면 그것을 수령하지 않을 것이라는 매도인의 의사가 분명하다면, 자, 여기 한번 봐봐요. 포인트 여기 잡아요. 매도인의 의사가 분명하대. 그러면 이행지체는 뭐가 필요해? 또 까먹었다. 최고가 필요하다니까. 봐라. 최고의 투자바. 자, 최고의 투자바 뭐예요? 매도인에게 자, 계약을 해지하는 효력이 없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뭘까요?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은 여기 한번 보죠. 자, 그러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이행지체죠. 이행지체는 뭘 해야 돼? 최고. 잡고 잡아요. 이행지체는 뭐를 요한다? 최고. 이행불능은 최고 없이. 정경위는 최고 없이. 그래서 그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근데 숙제가 하나가 있어요. 숙제. 아까 조금 전에 했던 박스 있죠? 예, 그거 좀 딱 틀을 잡고 오라고. 자, 이번 시간에 그러면 요거예요. 자, 봐봐요. 이번 시간에 해제와 해지를 구분해 둘 필요가 있어. 해지는 무슨 행위다? 단독행위. 그러면 해제는 뭐라는 거예요? 일시적 계약. 해지는 해석적 계약. 그러면 원상회복 의무, 청산 의무, 소급표, 장려호 둘 다 손해배상 청구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그러면 계약 해제와 해제 계약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 계약 해제는 단독행위고 해제 계약은 계약이라는 거. 그걸 계속 끌고 들어가라고 해석할 때. 그러면 해제는 두 가지 종류가 있네. 크게 법정 해제와 약정 해제가 있습니다. 근데 취소는 뭐밖에 없어요? 법정 취소 사유. 4개 제착사강, 제한 능력자, 차고자, 사기, 강박. 그럼 오늘은 거기까지 부탁드리고요. 하여튼 그 다음 주에 그 박스 한번 우리가 암기해 둬야 됩니다. 하여튼 뭐 여기까지 오전에도 듣고 이렇게 하면 자, 투자한 만큼 성과를 얻을 수 있어요. 자꾸 우리는 민법을 들어놓으면 효과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고생 많았고요. 자, 하여튼 집에 가서 조심해서 가셔야 돼요. 비가 오면 여기 앞에 미끄러워요. 그러니까 미끄러우니까 조심하시고 우리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